이 이야기는 젊은 시절 아내와 사별한 뒤 20대 딸과 단둘이 살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며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그는 딸이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 전화 한 통에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돌아온 딸을 보는 순간 그는 돈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후 다시 국밥을 끓이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부녀의 모습을 통해 사랑해 복부모의 마음을 조용하지만 깊게 전합니다. 이야기 끝에는 우리가 꼭 곱씹어야 할 시사점이 담겨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정호의 하루는 늘 같은 리듬으로 시작됩니다. 새벽 4시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그는 조용히 눈을 뜹니다. 알람 소리는 필요 없습니다. 50을 넘기면서부터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그는 이불을 천천히 걷어내고 발을 바닥에 내립니다. 차가운 감촉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옵니다. 오늘도 무사히 시작이구나. 그는 그렇게 하루를 확인하듯 중얼거립니다. 주방으로 나와 불을 켜면 전날 밤부터 우려놓은 사골 냄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뚜껑을 살짝 여는 순간 구수한 냄새가 퍼집니다. 이정호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이 냄새는 그가 지금까지 딸을 키워온 냄새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국물을 확인하고 있는데 방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아빠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잠긴 목소리로 말하며 수진이 얼굴을 내밉니다. 머리는 아직 덜 말랐고 잠옷 바람입니다. 26이지만 이정호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깨웠나? 아니, 냄새 때문에. 수진은 웃으며 말합니다. 이정호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가게 나와? 응. 아빠 혼자 일하면 힘들잖아. 수진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하루에 몇 시간씩 가게를 돕습니다. 계산을 보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에게 물을 갖다 줍니다. 이정호는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내 인생도 살아야지. 아빠 인생이 곧 내 인생이지. 그 말에 그는 늘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대신 고개를 숙여 국자를 더 깊이 냄비에 담급니다. 눈이 시큰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수진이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호의 시간은 멈췄고 수진의 시간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목까지 해야 했습니다. 도시락도 싸고 머리도 묶어주고 학부모 모임도 나갔습니다. 아빠, 괜히 오지 말랬잖아. 왜? 아빠가 가면 안 되냐? 그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늘 미안했습니다. 엄마를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미안함,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모았습니다. 아프면 참았고 새 옷은 사지 않았고 쉬는 날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이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다. 전부 수진이 거다. 그날도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앞두고 잠시 가게가 한산해진 시간, 이정호는 의자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낯선 번호입니다. 이정호 씨 맞으십니까? 차분하지만 묘하게 단호한 목소리입니다. 네, 맞는데요. 그 다음 말은 이정호의 세계를 단번에 찢어 놓습니다. 따님이 현재 납치된 상태입니다. 순간 소리가 사라집니다. 주변이 갑자기 멀어집니다. 이정호는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그는 자신이 말을 했는지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지금 따님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심장이 갑자기 세게 뛰기 시작합니다.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말도 안 돼. 수진은 오늘 아침에 분명 지금 장난 전화하는 겁니까? 아버님,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따님이 위험해집니다. 그 말에 이정호의 다리가 풀립니다. 그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바닥에 앉습니다. 수진, 우리 딸 어디 있습니까?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 섞인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아빠. 그 순간 이정호의 심장이 무너집니다. 수진이다. 그는 확신합니다. 발음, 숨소리, 부르는 방식까지. 세상에서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 목소리는 단 하나뿐입니다. 수진아, 수진아, 아빠 여기 있어. 그러나 전화는 다시 남자의 목소리로 바뀝니다. 돈을 준비하십시오. 경찰에 알리면 따님은 다시 못 봅니다. 이정호의 머릿속에서는 돈 계산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통장, 금액, 은행 위치. 그 모든 것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된다. 순댓국은 다시 끓이면 된다. 수진만 살아있으면 된다.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선택이 눈앞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아버님이 가진 전부입니다.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끄덕입니다. 이정호는 그 순간 이미 모든 것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딸을 향한 자신의 전부를. 그리고 그는 아직 모릅니다. 이 공포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 사랑만큼은 누구보다도 진짜라는 것을. 전화를 끊은 뒤에도 이정호의 귀에서는 여전히 그 목소리가 울립니다. 아버님, 지금부터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명령처럼 박혀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르라고만 했습니다. 이정호는 가게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순대국 냄비에서는 김이 오르고 손님용 테이블 위에는 아직 물컵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은데 그만 혼자 다른 세계에 떨어진 기분입니다. 침착해야 한다. 확인해야 한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생각이 바로 덮쳐옵니다. 만약 내가 괜히 확인하다가 수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생각 하나로 모든 이성은 뒷걸음질 칩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립니다. 첫 번째로 가까운 은행으로 이동하십시오. 왜 나눠서 해야 합니까? 아버님, 지금 따님이 이동 중입니다. 한 번에 움직이면 추적당합니다. 이정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해도 믿게 되는 상태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를 보내면 됩니까? 우선 5천만 원만 보내시죠. 확인이 필요합니다. 5천만 원. 그는 속으로 금액을 되뇌입니다. 5천만 원이면 그래도 아직 남는다. 그는 그 생각에 매달립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를 움직이게 합니다. 은행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다시 풀립니다. 창구 앞 의자에 앉으면서도 손이 계속 떨립니다.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며 말합니다. 고액 이체인데 사유가 가족 일입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떨립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습니다. 5천만 원 이체 완료. 전화가 곧바로 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다음 단계. 그 말은 끝이 없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이번에는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십시오. 같은 은행을 반복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얼마를? 7천만 원입니다. 이정호는 그제야 숨이 가빠집니다. 잠깐만요. 너무 큰 돈입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지금 따님이 울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울고 있다고? 내가 여기서 멈추면. 그는 차에 올라탑니다. 방향 감각이 흐려집니다. 내비게이션 안내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로 위의 차들이 전부 멀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은행. 7천만 원. 직원이 다시 묻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쓰러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체가 완료되자 손끝이 차갑게 식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하나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전화는 또 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다고요? 마지막입니다. 1억 1천만 원. 이정호는 그제야 계산을 합니다. 모은 돈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 돈까지 보내면 아버님, 상대는 한숨을 쉽니다. 마치 그가 답답하다는 듯이 아버님이 망설이는 사이에 따님이 다치면 그 책임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칼처럼 꽂힙니다. 감당할 수 없다. 그는 즉시 답을 냅니다. 마지막 은행에서 그는 거의 끌려가듯 창구에 앉습니다. 통장을 내미는 손에는 힘이 없습니다. 직원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말 전액 이체 맞으십니까? 네.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순간 눈앞에 수진의 어릴 적 얼굴이 스칩니다.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날,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던 기억. 1억 1천만 원 이체 완료. 전화기 너머에서는 짧은 말만 돌아옵니다.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대기하십시오. 뚝. 전화는 그렇게 끝납니다. 집에 돌아온 이정호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현관문만 바라봅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초침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들립니다. 이제 끝이겠지. 그때 현관문이 열립니다. 아빠? 수진의 목소리입니다. 그는 고개를 듭니다. 멀쩡한 얼굴, 평범한 표정.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딸을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아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정호는 울면서 말합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제야 그는 압니다. 돈을 나눠 보낼 때마다 무너졌던 것은 통장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심장이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아침이 옵니다. 그러나 이정호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합니다. 밤새 천장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눈을 감고도 은행 창구에 화면이 떠오릅니다. 숫자가 사라지던 장면, 확인 버튼을 누르던 손끝의 감각이 계속해서 되살아납니다. 그는 숨을 들이마시려 하지만 가슴이 끝까지 차오르지 않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가슴을 눌러 앉아 있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질문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됩니다. 그러나 곧 다른 생각이 뒤따릅니다. 아니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는 스스로를 변명해 보지만 마음은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판단을 그르쳤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괴롭힙니다. 수지는 그런 아버지를 말없이 지켜봅니다. 밥을 먹으라고 해도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밤이 되어도 불을 끄지 못한 채 앉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빠, 오늘 국밥집 안 열어? 이정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합니다. 오늘은 좀 쉬자. 그 말은 쉬자는 뜻이 아닙니다. 버틸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아버지 앞에 앉습니다. 아빠, 나 어릴 때 기억나? 뭐가? 비 오는 날? 아빠가 나 업고 병원 뛰어가던 거. 이정호의 손이 미세하게 멈춥니다. 그때 나 열이 너무 높아서 엄마도 없고 아빠 얼굴이 진짜 하얘졌었잖아. 근데 아빠 그때도 포기 안 했어. 수지는 눈을 내리깝니다. 지금도 똑같아. 그 말에 이정호의 눈가가 졌습니다. 아빠는 항상 나부터였어. 아니야. 지금도 그래. 수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 모습이 이정호의 가슴을 더 깊이 찌릅니다. 아빠가 돈 잃은 거 나 때문이잖아. 그 말에 이정호는 처음으로 크게 소리칩니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을 끌어안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거칩니다. 그 돈이 뭐라고? 아빠, 너 하나 지키려고 모은 돈인데 그게 사라진 게 뭐가 중요하냐? 그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합니다. 수진의 어깨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집니다. 아빠는 여전히 아빠다. 응. 돈 없어도 가게 작아도 아빠는 내 아빠야. 그날 새벽 이정호는 다시 일어납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마음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사고를 씻고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켭니다. 불꽃이 일어나는 순간 그는 속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끓일 수 있다. 가게 문을 여는 첫날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사람이 이전보다 훨씬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밥 하나요? 예, 고맙습니다. 그는 국밥을 담으며 국물 위에 뜨는 김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 김은 마치 아직 사라지지 않은 삶의 온기처럼 느껴집니다. 수지는 계산대 뒤에서 말없이 웃습니다. 잔돈을 건네며 손님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아빠, 오늘 매상은 많진 않아도 괜찮지? 그래, 괜찮다.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둘은 가게 앞에 나란히 앉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캔커피를 나눕니다. 아빠, 응. 나 있잖아. 아빠가 힘들면 내가 더 웃을게. 아빠가 지치면 내가 먼저 손 잡을게. 이정호는 대답 대신 수진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전 재산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것은 돈보다 훨씬 큰 것이라는 사실을. 국물은 다시 끓고 있고 딸은 여전히 곁에 있습니다. 이정호는 오늘도 순댓국을 끓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사랑할 이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이정호는 새벽에 가게 문을 열고 순댓국 냄비 앞에 섭니다. 국물은 여전히 느리게 끓고 있고 김은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는 그 김을 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습니다. 이제는 이 냄새가 무섭지 않다. 예전에는 국물을 끓일 때마다 떠오르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 사라진 숫자, 무너졌던 밤들. 그러나 요즘에 그는 다릅니다.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지만 기억에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려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낯선 번호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어오릅니다.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이지만 과거의 감각이 스치듯 되살아납니다. 설마. 그러나 그는 바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호흡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화면을 봅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이정호 씨 맞으시죠? 차분한 목소리,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불길한 말투입니다. 네, 맞습니다. 따님이 지금 저희 쪽에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게 안의 소리가 잠시 멀어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다리가 풀리지도 않고 손이 떨리지도 않습니다. 이정호는 조용히 묻습니다. 그래서요? 상대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경찰에 알리면. 잠깐만요. 이정호는 말을 끊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 손으로 다른 행동을 합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로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수진아, 지금 어디야? 아빠야. 바로 답 줘.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통화를 이어갑니다. 딸이 어디 있다고 했죠? 아버님, 지금 그런 질문 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합니다. 아빠? 나 지금 도서관 앞이야. 무슨 일이야? 이정호의 어깨에서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너지는 힘이 아니라 풀려나는 힘입니다. 그는 통화 중인 전화기에 대고 차분히 말합니다. 거짓말이네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딸 지금 나한테 답장 왔습니다. 아주 멀쩡하게. 상대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아버님, 지금 저희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정호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숨을 고른 뒤 이어 말합니다. 당신들이 지난번에 내 돈은 가져갔을지 몰라도 내 딸은 못 가져갔고 이번에도 못 가져갑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지금 이런 태도면 당신들. 이정호는 단호하게 말을 자릅니다. 사람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가 그때는 아버지였고 지금도 아버지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딸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옵니다. 아빠, 문자 보고 깜짝 놀랐잖아. 이정호는 딸을 봅니다. 그 얼굴을, 그 목소리를, 그 존재를. 미안하다. 왜? 괜히 또 놀라게 해서. 수진은 웃으며 말합니다. 아빠, 이제 안 속잖아. 그 말에 이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제는 안 속는다. 그는 속으로 덧붙입니다. 아니, 이제는 지킬 줄 안다. 순댓국 냄비에서는 오늘도 김이 오릅니다. 그 김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이어지는 삶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정호는 다시 국자를 듭니다. 이번에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자신을 믿으면서. 그리고 그는 압니다. 이제는 어떤 전화가 와도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젊은 시절 아내와 사별한 뒤 딸 수진과 단둘이 살아온 순대국밥집 주인 이정호의 삶을 따라갑니다. 그는 평생 가게를 지키며 딸만 바라보고 살아왔고 딸의 미래를 위해 2억 3천만 원이라는 전 재산을 모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딸이 납치됐다는 말 한마디에 그는 이성을 잃고 보이스피싱범들의 지시에 따라 돈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송금하며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는 돈보다 아버지로서의 자신을 의심하며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아무 일 없이 돌아온 딸 수진의 모습을 보며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것은 돈이 아니라 딸의 생명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이후 그는 다시 순대국밥집 문을 열고 딸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힘들고 고단하지만 국물을 끓이며 다시 삶을 붙잡고 딸은 그런 아버지의 곁에서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걸려온 같은 유형의 전화.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는 침착하게 다른 방법으로 딸의 안전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범에게 단호하게 맞섭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경험을 딛고 성장한 아버지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보이스피싱이 단순한 금전 범죄가 아니라 한 사람의 판단력, 존엄, 가족 관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잔인한 범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돈보다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 실패와 상실 이후에도 사람은 다시 배울 수 있고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한 번 속았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 이정호가 다시는 속지 않게 된 이유는 똑똑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